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14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좀 혼조로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은 0.45% 올랐지만 다우하고 S&P가 아무래도 이제 그 금융권 주식들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진짜 오늘 난리가 난 건 아시아권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뭐 일본, 홍콩, 뭐 대만, 우리나라 할 거 없이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수습에 나선 그 미국 금융당국의 신속함, 또 연준의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거다, 이런 이제 기대를 걸었던 그런 투자 심리가 그냥 하루 사이에 꽁꽁 얼어붙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출발부터 0.84% 하락을 하면서 했는데 오히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 못한 채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처음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위에 섰는데,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무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종일 이어졌고, 특히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에서 이제 거의 맹폭을 하다시피 이렇게 매물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를 무너뜨렸는데, 오늘 이제 그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39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끝에 조금 들면서 230억 매수, 순매수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5,67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가는 2,348.97포인트, 어제보다 2.56%, 어제보다 2.56%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뭐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의 수직 하락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여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보인 그런 것들이 이제 기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457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2,611억이나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5,09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그 코스닥에서 꽤 산 거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58.05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무려 3.91%, 거의 4%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충격적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2,350을 내줬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게 뭐 기술적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장이지만 코스피가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121 2평마저 이제 무너뜨렸어요. 전혀 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래서 뭐 급락에 따르는 단순 반등조차 기대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긴 음봉을 만들면서 그간에 이제 우리가 수급상에서 우려했던 신형 과다가 오늘 이제 이렇게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아시아권 시장에서 이제 우리 시장이 특히 더 낙폭이 큰 거는 수급상에서 그런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오던 고객 이탁금 대비 신용이 너무 높다 지금,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도 오늘 1311원 10전으로 끝나서 어제보다 9원 3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시가총액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그 어떤 종목도 순매수한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이 1조 4천억을 팔았거든요. 1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그 선물 갖고 중간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거의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선물이 실제로 1조 5천 넘게 했다가
끝날 때 조금 줄이면서 1조 4천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9천, 2조 3천. 그러니까 오늘 현 선물에서 외국인이 2조 3천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BM을 331억 순 매도했고요. 에코프로는 무려 1,453억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만 2.63%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75억 순매수했고, LNF를 167억 순매수했고, 그리고 이제 기관은 코스닥에서 전부 팔았습니다. 기관은 코스닥에서 전부 팔았고, 오늘 뭐 이제 3개 카카오 51억, 포스코 홀딩스 35억, 금액이 다 크지가 않아요. 삼성바이오 137억. 그 정도 뭐 샀습니다. 삼성전자 12억 산 거야 뭐 이건 샀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 정도로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개별 종목으로 하는 거를 오늘은 뭐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 미국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문에 뭐 제2의 이제 그런 SVB 같은 그 발생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추심 신용 정보 이쪽이 좀 부각이 되면서 SCI 평가 정보나 뭐 고려 신용 정보 이런 것들이 속해 있는 그쪽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여러분 이제 아시는 뭐 IPO 된 지 얼마 안 되는 금양 그린타워가 오늘 이제 상한가 갔고, 일진전기도 그 리튬 2차 전지용 그 실리콘 합금 응급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일이죠. 인터배터리 2023 여기 이제 열리잖아요. 거기서 공개하겠다 이러면서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그 이제 미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를 처리하는 것 같아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걱정이 되고 또 조금 더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서워지고 뭐 이렇게 이어가는 시장, 또 이게 끝나면 시장은 또 다른 뭐 오늘 같으면 영원히 빠질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시장은 그 실리콘밸리 은행 여파 때문에 그거의 충격을 제대로 받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제가 어제 이제 그 썸네일 제목이 아주 먼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항상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이런 썸네일은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딱 하루 만에 이 미국 금융당국이 나서서 뭐 주말에 뭐 분주하게 발빠르게 수습을 했다는데 그 어제 이제 제가 그렇게 썸네일 하니까 뭐 그런 분도 계셨을까 이 사람 뭔 소리 하나 미국이 뭐 다 수습해서 뭐 제2의 금융 시스템 붕괴가 없다며 근데 뭔 이딴 소리를 하나 이제 그랬을 텐데 뭐 저도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지만 시장이 아무래도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주말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 수습에 그 아주 분주하게 나섰던 그 미국의 금융당국이 어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담화까지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골자는 이런 거죠. 금융 시스템 붕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은행 파산 방지를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뭐 정치인들은 하여튼 규제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는 규제 때문에 생긴 이게 뭐 규제를 강화한다고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같은 그런 일이 안 생기나요? 그 규제를 강화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서 돈을 네 돈 예금해놨어도 인출 신청하고 인출하면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여기도 보면 뭐 이
바이든 대통령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그러면 문제가 왜 발생했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규제가 느슨해서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미스테이크, 퍼스트 미스테이크이 뭐냐면 작년에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일 때 파월 의장을 비롯한 하여튼 연준이 거긴 자넷 옐렌 장관까지 합세해서 별거 아니다. 이거 일시적인 거다.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거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유동성 긴축에 들어가는 그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우리 요새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그때부터 했어야 돼요. 그때부터 조금씩 금융 이 고리에 충격이 안 가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인 거라고 계속 우기다가 딱 보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응? 막 8%씩 오르고 막 그런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야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닌데 뒤늦게 이제 그래갖고 두 번째 미스테이크는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이걸 단기간에 잡아야 되겠다 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해서 3회 막 밟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그게 이제 긴축에 들어가겠지만 그게 이제 적정히 그 금융권 사이드도 그렇고 이 올라가는 금리에 말하자면 적응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0.75를 연속해서 3번을 0.75% 포인트를 올리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장 약한 고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약한 고리였던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 터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나온 수습책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 부모 예금 그러니까 비부모 예금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부모 예금까지 다 처리해 주겠다. 미국 그 금당국에서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돈 풀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태까지 싸우던 인플레는 어떻게 하고 내팽개치고 이거 우선 이게 급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선 거기에서 좀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못 잡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내용도 좀 들여다보면 비부모 예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한국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 얘기하면 5천만 원까지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개런티 해주는 거. 그거를 초과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처리 방법이 우선 배당 선고금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거가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제 인증서라는 걸 발급해주고 그거는 향후에 실리콘밸리 그 은행의 자산 매각 후에 그거에서 얻은 돈으로 추가 배당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매각이 잘 될까요? 여러분 이게 매각이 잘 되겠어요?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거는 그냥 이게 비부모 예금까지 뭐 어쩌고 한 거는 그냥 다 말뿐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일어날 확률이 적은 데다가 적다기보다 어려운 데다가 그 다음에 이 비부모 예금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이게 테크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은행 자체가 테크 기업하고 거래가 많은 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제때 그게 딱딱 인출이 안 되면 이제 그 테크 기업들이 금융 거래가 중단될 거고 상거래도 막 어려워질 때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빠르게 했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다 돈으로 해결해 줄게 이러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 메가뱅크가 나서가지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해갖고 야야 우리가 다 해줄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방은행이 하나 조그만 은행이 터졌는데 뭐 우리 주요 금융지주권에 있는 큰 은행들이 야 내가 인수해서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데문이야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미국 16위나 되는 은행인데 그러면 이 비부모 예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자산 매각 잘 안 되고 스케줄이 뭐 이렇게 뜻대로 되나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뭐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게다가 이제 예, 금리 쪽에서 이 정도 됐는데 연준이 뭐 금리 계속 올릴 수가 없다. 올릴 수 없죠. 제가 봐도 못 올려요. 막 팍팍 뭐 25bp까지는 뭐 그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올리면 거의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동결이다. 금리 못 올린다. 이렇게 났었고, 이거 일본의 노무라는 한숨 더 떴어요. 이번에 인하해야 된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된다니까 시장이 폭등해야 되잖아요. 폭등 안 해요. 왜 그러냐? 시장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이 가장 영악하다. 시장이 가장 영악하다. 시장은 지금 모르면 이게 어떻게 앞으로 번져갈 건지를 좀 체크해 보자. 그러니까 뭐 쟤네들 나서서 뭐 다 했다 그러는데, 보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동안에 연준이 그렇게 매번 뭐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그 고통에 이런 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 하던 거는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싸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금융 시스템에서 조금 위험 경고를 보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위드 코로나처럼 위드 인플레이션. 그냥 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아주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거를 이제 또 한쪽으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판에 뭐 금리 뭐 잠깐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확 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여기서 스톱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네, 4.5, 4.5? 뭐라고 치고. 근데 이게 인플레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이제 거부감. 그래서 그 미국 금융당국이 대책은 재빨리 뭐 어떻게 해서 딱 나왔는데 시장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게 뭐 정말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뭐가 또 있는 거 아니야? 제2는 나왔죠. 시그니처 뱅크 뉴욕에. 그러니까 제3의 막 이런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게 안 나온다고 어떻게 보장해?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자꾸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결은 뭐 해결책이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조이면서 이제 약한 데가 터진 거니까 이제 안 터지게 막아야죠. 추가로 2차, 3차. 그러니까 댐에 구멍이나 요만한 구멍이라도 이제 그거 해서 이제 물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막았는데 또 딴 데서 또 구멍 나서 또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장을 조금 오랫동안 좀 괴롭힐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 아주 안전한 시그널을 줄 때까지는. 근데 안전한 시그널을 주는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를 묶거나 밑으로 내리는 거라면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같이 사는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뭐 어찌됐거나, 오늘 또 우리 시장이 이런 거는 조금, 수급상에서 신용이 많이 제가 얘기해서 공기의 딱금 대비 신용이 많이 걸렸던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이 저렇게 까지면서 이제 파생이 오늘 즐거웠을 것 같아요. 숏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늘 기분 좋은 날, 몇 안 되는 날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저게 되반등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완전 회복은 안 되지만 원래 파생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상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 내일 한번 봐야죠. 오늘 너무 많이 생각보다 밀었기 때문에 내일 그 파생에서 반등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오늘 밤에 CPI가 드디어 발표되잖아요. 저도 이제 뭐 늦게 이제 여러분한테 뭐 커뮤니티나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겠지만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작은 변수가 또 될 수가 있죠. 어쨌거나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그냥 단순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영원히 그럴 거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도망가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좌 안에 있는 종목은 오늘 빠졌어도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팔아야 손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담담하게 생각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면서 어떻게 나가고 우리가 어떤 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포착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대응이죠. 그걸 이제 잘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스쿨 회원분들은 잠시 후에 7시에 줌 라이브에서 다시 뵙고요. 저는 이제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